어려서부터 영어 그림책, 영어 영상물을 통해서 영어 소리가 노출된 경우, 그러니까 영어를 책상에 앉아서 영어 교재를 풀거나 문제집을 풀면서 학습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만화로, 컨텐츠로 접한 아이들의 공통점은 생각보다 빨리 영어 귀가 트인다는 거예요. 5, 6, 7세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5, 6, 7세에 이렇게 엄마표 영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안에 원어민 또래 친구들, 그 친구들 듣기 실력과 거의 맞먹는 영어 귀를 갖게 돼요. 그게 이 어린아이들의 특권이자 어린아이들의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죠. 언어를 습득하는, 주워 듣는, 픽업하는 능력. 이건 특이하게도 개인차가 별로 없어요. 보편적으로 그러해요. 보편적으로 5, 6, 7세에 영어 소리 노출을 1년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얼추 귀가 뚫려서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귀가 뚫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상물을 봤을 때 자막이나 뭐 글자의 도움 없이 웬만큼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리스닝 실력은 그래요. 그런데 스피킹의 경우, 그러니까 영어로 발화를 하는 것, 영어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개인차가 좀 커요. 어떤 아이는 영어 소리를 노출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바로 들은 걸 써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서 영어로 막 말을 해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죠. 반면 어떤 아이는 3년 내내 영어 소리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리고 재미있고 의미있게 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듣긴 다 알아듣는데 영어로 말하지 않는 이 기간을 silent period, 침묵기라고 아예 그 용어가 있어요. 이건 비단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계 아이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귀는 다 뚫려 있는데 영어로 말하기까지 한 3년 정도 침묵을 하는 기간이 있다, 평균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침묵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침묵기는 영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하는 한국어 다 알아듣고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 다 알아듣는데 말을 안 하고 좀 말문이 늦게 트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영어는 뭐 외국어니까 그 노출의 양이나 빈도를 따져보면은 모국어에 비해서 한참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silent period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쳐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풋이 된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영어로 막 발화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기질상 주변 상황이나 뭐 주변 사람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몰입이 좀 잘 되는 아이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사람들 관심 받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쉽게 몰입을 합니다. 여긴 미국이고 나는 미국 꼬마야. 이러면서 이제 영어로 막 얘기를 하죠. 그런 아이들은 한 10%, 20%, 10%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아이들, 8, 90%의 아이들은 영어를 알아듣는데 입 밖으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 침묵기가 상당히 길고 그 침묵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마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가? 이 영어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하고 약간 조바심이 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렇게 침묵기를 통과하는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영어로 중얼거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우선 첫 번째, 혼자서 역할극 하는 경우 있어요. 엄마 앞에서 영어로 말하면은 되게 쑥스러우니까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지적질할까봐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영어 영상물이나 영어 유튜브를 오랫동안 홀릭해서 보게 되면 방문을 빼꼼 열고 들어가면 혼자서 유튜버 역할을 하면서 영어로 막 혼자 떠드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곤 해요. 혼자 역할하고 노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영어 발화를 충분히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도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음원을 다 따서 아이가 레고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배경음악처럼 그렇게 틀어주곤 했어요. 이걸 저는 몰입듣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수차례 봐서 대사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아주 익숙한 그런 영화, 그 영화의 음원을 다시 듣는 것. 이건 굉장히 생생하게 귀에 다 이해가 되면서 꽂히는 소리거든요. 의미 있는 소리죠. 영화 음원을 몰입듣기 할 때 아이들 잘 관찰해 보세요. 아마 영화의 소리보다 더 빨리 대사를 맞받아 치면서 혹은 대사를 완전히 외워서 쉐도잉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얘가 발화를 할 수 있구나, 영어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영어로 스피킹을 하는 걸 좀 쑥스러워하고 자꾸 꺼려하길래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특정 장소에서 특정 행위를 할 때만큼은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실에서 목욕할 때, 이 닦을 때, 그리고 또 세수를 시킬 때 이때는 영어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욕실은 미국인 거예요. Splashing in my bath with my little rubber duck, little rubber duck, little rubber duck. Splashing in my bath with my little rubber duck.
He's my bedtime friend. He can splash, splash, splash. He can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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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ck. He can make some bubbles. I can splash, splash, splash. I can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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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ck. I can make some bubbles. 두 번째 경우는 보드게임을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수학적인 두뇌를 개발해주는 그런 보드게임들 많잖아요. 보드게임을 할 때는 항상 영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디폴트로 가져갔어요. 보드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영어로만 얘기하는 거. 근데 아이들이 워낙에 보드게임을 좋아하니까 그 보드게임 할 때만큼은 약간 좀 무라지경, 완전히 게임에 몰입하니까 어느새 그게 문화로 정착돼서 그 시간만큼은 저희 애들도 영어로만 계속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굉장히 좋았고요. Rock, scissors, paper. I win. Could you give me the dice, please? Oh, no. Thank you. Through the dice. Eagle. I got eagle. 엄마가 이기겠다. No, I'm not winning the game. We don't know yet. Eagle should be here. And it's your turn. You got fish. 내가 Fish, 이기겠다. fish. 내가 이기겠다. Fish is here. My 내가 turn. 이기겠다. Please give me a big whale. Give me a big whale. Whale! I really got the whale. Wow. 엄마 미쳤나봐. Eh? You think so? And how many whale can you see here? 원. One whale. Could you find the number one? Good job. Really good. Hey, where did you put it? Oh, it should be. It should be here. And it's 엄마가 mine because I got one puzzle. I finished 엄마가 one puzzle. 이기겠다. No, we don't know. Who knows? Who knows who will win? Hey, you got 찌찌. elephant. You got elephant. Now, if you got one more elephant, then it's yours. Eagle. 여기서부터 More 할까? eagle. Elephant! That means you finished this elephant puzzle. That means you can get the elephant. Where is number 2? Where is number 2? Is it number 2? 2, 1, 2. Ooh, you got it. You got number 2.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No. And you got the elephant. 2 elephants. 1, 2, 2 elephants. 또 하나는 요리를 할 때, 간단한 요리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참 EEA라고 English for Everyday Activities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 계란 후라이 하는 방법, 뭐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는 방법, 이 과정을 영어로 짧은 문장으로 이어서 시퀀스 텔링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거 한참 외울 때 그걸 써먹으려고 저희 아이랑 같이 요리를 할 때는 무조건 영어로 얘기하자. 사실 요리할 때 그 과정을 영어로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쓰는 동사가 계속 반복해서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리얼 만들기 할 때, 계란 후라이 할 때, 팬케이크 만들기, 슬러시 만들기, 핫초콜릿 만들기, 김밥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은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거든요.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만큼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영어 스피킹 시간이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나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어떤 행위에 영어를 겹치는 것, 이 전략이 저는 좀 통했는데 다양한 놀이 중에 실패가 없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요리예요. 그러니까 요리에 영어를 겹치는 거예요. 먹는 건 아이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만드는 과정도 물론 재밌지만 완성된 후에 그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른 즐거움이죠. 그래서 요리 영어는 그러니까 요리에 영어를 겹치는 것은 실패율이 낮아요. 그런데 이 영리한 전략을 수업으로 만든 구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눈여겨서 봤던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조승우의 스몰빅이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런데 그 스몰빅 스타트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수업 중에 하나가 쿠잉클이라고 해서 Cooking English Class, 그러니까 영어로 요리하는 교실, 이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영어가 좀 서툴러도 혹은 영어 인풋이 충분한데 아직 발화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쿠잉클이라는 수업이 아마 그 친구의 발화를 도와주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우측의 강의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6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요리는 아이슈크림이란 요리고 두 번째 요리는 딸기 타르트, 세 번째 요리는 쫀득 떡 케이크인가 봐요. 쫀떡 케이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6개의 강의를 통해서 6개의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더불어 영어 표현들도 확실히 익히게 되는 거예요. 요리 영어의 강점 중에 하나는 같은 동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Push, push, push with your thumbs. Stretch, stretch, stretch as you can. Fold, fold, fold with your hands. Knead it well like white slime. To be a perfect strawberry, strawberry, strawberry. To pink dough needs to meet star stick. Poke, poke, plant the seed.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어떤 맛이 있었고 어떤 맛이 났고 너무 좋았어. 이런 거를 일기로 영어로 써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o the first sentence is I made 아임슈크림 today. Sentence number 2. My favorite flavor was 한 다음에 3가지 예시가 있어요. I made 아임슈크림 today. My favorite flavor was 아이랑 같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그리고 평상시에 요리할 때도 일주일에 1개씩 좀 특별한 음식을 주말에 만들면서 그냥 만들지 마시고 영어 표현을 써가면서 요리와 영어를 겹쳐서 이렇게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이나 넷플릭스 보시면은 요리에 관련된 아이들이 정말 쏙 빠져서 볼만한 그런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상 하나, 시리즈 하나에 아이가 꽂히면 이 영어 요리, 그러니까 요리와 영어를 겹친 이 경험들이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어 듣기가 가능하고 또 아이가 요리를 하면서 실제로 익혔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지원쌤의 쿠잉클 이 수업 하나 1, 2, 3, 4, 5, 6과 끝냈다고 해서 덮을 것이 아니라 이걸 평상시에 요리를 할 때 주말마다 요리를 할 때마다 영어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이가 요리의 세계를 영어로 탐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밑 작업을 해놓으시면 이게 아이의 발화까지 연결되기에 굉장히 좋아요. 소수의 그 무대 체질의 아이들이 영어를 스피킹하면서 즐기는 그 즐거움을 영어로 말하는 걸 쑥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완벽하지 않으면 영어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도 말하는 기쁨, 스피킹의 성취감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재료,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요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10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